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체력이 저하돼서 좀 쉬다가 조금 늦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내마녀의 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12월 선물이 1.77% 급등했고요. 코스피가 1.62% 상승, 코스닥이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내마녀의 날 끝난 이후로 이제 1월물과 선물 3월물이 시작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가 돌파되었고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급등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CPI 발표 이후 98% 이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9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은 동결 확률이 80%로 우세한 상태입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0.79% 상승해서 326.60으로 끝난 상태로 아침에 시작했는데요. 갭상승 출발 후에 외국인의 손실 축소 의지에 따른 상승세로 1.77% 상승 마감했습니다. 4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외국인의 상방 배팅 손실 축소 의지와 금융투자의 하방 배팅 수익 보존 의지가 오늘 다투던 날이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움직임으로 마감을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자, 이게 이제 어제 건데요. 329.9로 이제 외국인들의 손익분기가 업데이트되고 금융투자는 336.9로 업데이트되면서 저 사이까지 끌어올려서 요 사이로 끝나면 굉장히 합리적인 상태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금융투자도 솔직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열어보니 거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끝이 난 거죠. 장중에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일단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손익분기는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중에 제가 오후 2시 정도에 체크를 한 게 329.3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334.8까지 내려와 있어서 합리적인 상태를 만들려면은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더 땡겨서 329.8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12월 물이요. 그래서 대단하다. 외국인 참 대단함을 느꼈죠. 손실 1000억대 이상을 극복을 해서 수익 전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손실 축소 극대화한 것뿐만 아니라 수익 전환까지 만들어줬고요. 금융투자는 뭐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뭐 주식으로 해지도 했기 때문에 뭐 수익 확보를 충분히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329.9에서 336.9가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329.3에서 334.8 사이로 업데이트되었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329.8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 및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150만 주 신청을 했고 우선주는 19만 주였습니다. 2시 49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 프로그램 비차익 종가 전까지 프로그램 비차익은 종가 전까지 3천억을 매도하다가 종가에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며 2,441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선물 종가는 1,431.7원으로 끝났고 야간엔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 반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전월 대비 0.2%에서 0.3%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는 지난달 2.4%에서 2.5%로 전망되어 지난달 나온 것보다는 조금 0.1 정도는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오늘 장은요. 자, 12월 물로 놓고 오늘 장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손실을 축소해야지 하는 의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이 좀 약해지면서 대국민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방송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매수대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매도가 늘어나고 어쨌든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균형점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기존에 매수했던 힘과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에 힘을 더해서 오후장에 끌어올린 거죠. 외국인은 선물 매수 플러스 풋옵션 매도 등으로 손실 축소를 원하지만 아침에 대국민 담화문이 나오면서 약간 방해가 있었던 거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매도와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등 그 다음에 개인 콜 매수 등이 나오면서 방해가 좀 있었던 거죠. 담화문 방송 시간 동안은 시장이 밀렸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 모두 각자의 포지션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선물 매수를 늘렸고 금융투자는 금융투자대로 선물 매도를 늘렸습니다. 이 구간이죠. 그 과정에서 3일 반등하는 구간 내내 프로그램은 비차익 매도가 확대되었고요. 물론 종가에는 다시 담았지만 그렇게 담화문 발표가 끝나고 균형을 맞추어 횡보하다가 결국 1시 44분 돌파봉이 나왔죠. 돌파봉이 나오면서 돌파봉 나올 때 거래량 보시면 늘어났죠. 자, 돌파봉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손실 축소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강화시키고 콜옵션 매수를 늘려왔죠. 보시면 선물 외국인들이 갈색선 밑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도 외국인은 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더 땡기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올라가니까 금융투자는 선물 옵션에서는 수익이 축소됩니다. 자, 해지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지해요? 올라가는 방향대로 태워줍니다. 현물을 매수하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삼성전자와 LG엔솔 등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며 수익 축소에 대한 해지를 진행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종가에 대량 환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업데이트한 내용에서 이제 오늘 업데이트, 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서 이제 오늘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더한 겁니다. 보시면 아침 9시 16분에 첫 번째 업데이트를 했는데 외국인의 손익분기는 미니 선물 옵션 제외 지수 선물 옵션에서 코스피 200 330부근 이상이 되었는데 2시 9분에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329.3까지 이제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장 후반에는 외국인은 기어코 이 329.3을 넘어서 수익 전환까지 만들어 낸 겁니다. 금융투자는 손익분기가 336 이상에서 오후에 2시 넘어서 334.8로 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끝난 게 특이한 사항이었죠. 외국인은 1000억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끝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거를 수익 전환까지 만드는 힘을 썼던 겁니다. 개인은 12월 9일에 밑에서 탈탈 털렸죠. 외국인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다가 외국인과 같은 매수 방향을 유지하다가 12월 9일에 개인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 두 날 12월 9일과 10일에 포기를 했었죠. 개인은 여기서 주식도 많이 팔고 선물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남아있던 외국인은 털지 않고 오히려 더 사면서 자기들은 수익 전환으로 마감을 시킨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처럼 개인도 버텼다면 수익 전환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개인들이 저가에 이탈하지 않고 버텼다면 11월 물처럼 외국인은 반대로 풋옵션 매도를 풀면서 급락으로 마감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금융투자가 도와줬겠죠. 금융투자는 하방으로 가면 땡큐니까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개인이 저점에서 탈락되니까 그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면서 수익 전환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되든 대중들은 수익을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상승 배팅 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전환시켜버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탈락하면서 급등. 자, 여기서 해법은 뭐예요? 대중들의 방향을 타지 않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탈을 하면 오히려 외국인이 그 이탈 물량을 받아먹어서 약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이날이죠. 이날 금요일장을 끝내고 이제 일요일 오전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이번 내마녀의 날은 반등을 노리는 힘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도 매수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현물 매수 유입 등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렇게 추락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월요일에 추락하면서 수급이 바뀌면서 그 뒤에 휩소 구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진짜 보통 움직임을 줄 때는요,
휩소를 만들면서 가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그 휩소가 월요일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마녀의 날 주간에 이러한 변동성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내마녀의 날 하루의 변동성이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은 그 한 주가 그리고 그 뒤에 1, 2주 정도가 다 변동성 구간입니다. 앞뒤로 모두 변동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나간 게 끝나고 새로운 거를 또 새로 베팅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앞뒤로 모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새로운 1월물과 그 다음에 선물 3월물 간의 베팅 세팅이 초반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살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정말 큰 일정이 다가오고 있죠. 미국 금리 결정과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는 미국 기관들이, 주요 기관들이, 월가 기관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상방 배팅을 계속 유지하던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청산 게임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에 걸린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천조 원 규모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죠. 엄청나게 대규모의 돈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 금리 결정, 그다음 미국 금리 결정이 있죠. 미국은 뭐 거의 98%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변수는 없지만,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이전까지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12월은 패스하고 1월에 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입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 결정이 변수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요. 변수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가면서 그렇게 세팅 값이 어떻게 초반에 세팅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손익분기가 없었죠. 뭐 기존의 실현 손실을 다 봐넣어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손절을 다 해놔가지고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포지션상으로 없었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는 동전주와 저시총착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세하이텍, 예선테크, 동원금속, 액션스퀘어, NX, 링크드, 스타코링크, 윌비스 등이 각각의 재료를 기준으로 급등하면서 동전주와 저시총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러다가 이제 우선주와 품절주, 스펙주로 흐름을 타는 분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이제 갈 곳이 없을 때나 보통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반등 구간에 나타나는 건 좀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에 김동연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관련주는 SG글로벌, PM풍년, CCS, 코메론, 위나이텍, 국영GNM, 신진SM, 코리아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마녀의 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내마녀의 날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 코스피 200이 329.84로 진입해서 329.04로 종료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죠. 오늘 동시효과 시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같이 살펴봤죠. 아시겠지만 굉장히 겁을 많이 줬습니다. 뭐 310포인트대까지도 막 쭉 밀어내면서 정말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공포감을 줬죠. 주식 선물 싸움에 주식들은 막 하한가 주문이 막 엄청나게 대거 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56,000원대에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뭐 54,000원 초반까지도 지금 막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프로그램 매수 등 종가에 다 그거를 잡아 먹으면서 원위치 시켜놓기도 했죠. 그래서 329.84에서 329.04로 0.8포인트만 내려서 끝났고요. 330 콜옵션은 외국인 단독 배팅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도 장중에 뭐 50배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0.01에서 0.5까지. 그런데 결국 결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봤으면은 외국인들의 수익이 조금 더 많아졌겠죠. 327.5 콜옵션은 외국인과 개인 매수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살리면서 끝나는 분위기를 만들다가 이제 종가로는 좀 떨어뜨렸죠. 마지막에 327.5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330 풋옵션은 이제 금융투자와 개인 매수 조합이었는데 종가상 0.63에서 0.96으로 좀 반등으로 회복했지만 오후장에 많이 밀리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327.5 풋옵션은 금융투자와 개인 매수 역시 결제를 이뤄내지 못했고요. 거의 장 초반에는 살던 옵션이었는데 0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동시효과 시간 주식 선물 만기 싸움이 치열했죠. 종가에 반대쪽 자금도 들어오면서 정돈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이제 5천억 이상 땡기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이렇게 종가에 검은 선 보이시죠?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에 그런 이제 물량 나오는 것들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호가 진입 시 상한가 주문 시도를 했던 종목은 현대제철이 있었고요. 동시호가 진입 시 하한가 주문 시도했던 것은 영풍, 롯데관광개발, 대웅, SKC, CJ, LIG넥스원, 고려아연, 신세계, 현대엘리베이, LG유플러스, 그다음에 코웨이, 유한양행 등이 있었습니다. 주식 선물 만기 싸움도 오늘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 옵션, 미니 선물 옵션 합성해서 합쳐가지고 내마녀의 날 손익 결과를 추정해봤더니 이거는 기실현을 포함하는 거고요. 이미 실현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자, 해보니까 외국인은 12월 9일 기준으로 1천억대의 손실을 정말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9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708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일 손실이 크죠. 투자 주체 중에서. 금융투자는 72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12월 9일에 근 1,500억 수익에서 반토막 마감을 시킨 겁니다. 조금 금융투자가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방으로 힘을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외국인의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고 외국인이 손실을 크게 수익으로 전환시킨 것이 정말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수준의 역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시는 67억 손실로 마감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연기금과 보험이 각각 252억씩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차트 체크 먼저 해볼게요. 종가 부근, 자, 3월물로 볼까요? 이제 12월물 끝났으니까. 자, 3월물로 보면은 이렇게 종가 부근에는 이제 빗각 저항 라인 부근까지 이제 올려 놓고 있습니다. 12월물로 보면은 종가 부근 빗각에 거의 붙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3월물 거래를 해야 되니까 3월물로 보면은 이제 이게 3월물에는 중간에 이제 배당 때문에 3월물이 조금 더 낮죠. 그렇죠? 12월물보다 지금 3월물 종가가 지금 328.8이고 12월물의 종가가 329.8이잖아요. 1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 있는 배당을 고려한 그 차이고요. 어쨌든 3월물로 보면은 빗가까지는 아니어도 그 근처까지 부근까지 저항 라인 부근까지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공간은 있습니다. 단기 피보나치 자리로 보면요,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조금 진하게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 조금 진하게 여기 올려놓으면은, 자, 보시면 색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단기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연결한 반등 보면 61.8자리까지 딱 가가지고 멈췄습니다. 61.8자리 부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렁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1.8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 61.8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 61.8 반등,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61.8 반등 반복했었죠. 그 다음에 11월물 만기 전에는 양매도로 묶어둔 다음에 횡보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풀면서 풋옵션 매수로 11월 만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또 고가와 저가가 형성이 되면서 61.8 반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빗각 저항이 또 있으니까 이 부근에서는 넘어가야 넘어가는 겁니다.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7월 11일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월 12일이니까 만 5개월이 지난 거죠. 8, 9, 10, 11, 12. 그렇죠. 5개월, 이제 5, 6개월간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극복하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거래도 들어와야 되고 수급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 최소한 빚각 위로 안착되는 모습은 나타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추세를 타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타는 상황이죠. 12월 9일 개인을 포기시키는 것은, 자 여기서 개인들을 저점에 포기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었으나 대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외국인이 수익을 확정지으며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같은 상방 포지션이었던 개인을 저점에서 탈락시키고 저점에서 떨궈내고 자기만 남겨진 채로 손실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밑에서 대량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속가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수익 실현하면서 외국인들이 속가내는 그 과정인 2015년 8월 24일과 2020년 3월 19일과 2022년 9월 30일 역사의 차트에 남아있는 그 저점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이 55,900원, 선물은 1월물이 56,100원으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103만 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점점 보유 비중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51%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150만 주 신청했고요. 우선주는 19만 주 신청했고 2시 49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4,591억 매수로 12월물과 3월물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12월물에서 롤오버한 물량 포함 3월물 매수 포지션 유지로 3월물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옵션은 오늘 막판 풋옵션 매도와 콜옵션 매수를 늘려 급등장을 연출하며 손실 축소, 수익 전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투신 선물은 종가에 2천억 이상 매수를 추가하며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천억 매도하다가 종가에 대량 환매수로 2,441억 매수로 끝났지만 7월 12일부터의 누적 10조 원 이상의 매도는 여전히 유효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2,290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1,431.7원으로 정규장이 종료되었고 최소 1,410원 이상에서는 고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55% 하락한 19.91로 마감했으나 하단에 이제 이평 라인, 지지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 지점을 하향 이탈해서 이제 밀리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의 위험이 있다. 옵션에 내재 변동성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노무라증권, 어제 리뷰 영상에서 노무라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증권이 이야기를 더 했네요. 자,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은 25년 5월까지 금리를 총 50bp만 인하하는데 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4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중에서 2월과 4월에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약 3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며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위기에 잘 맞추는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을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방산, 자동차,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술력 격차 등으로 내년에는 주가 회복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고 IMF 혹은 금융위기가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강달러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우려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도 이와 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88,000원에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전통적인 IT 수요의 제한적 회복과 주요 낸드 공급사의 높은 가동률에 따라 2024년 3분기부터의 3분기부터 범용 제품의 가격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외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내년 엔비디아발 그레이 소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레이 소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외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과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6% 돌파, 미국 경제 성장 충격, 그 다음에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 등을 그레이 소환 요소로 뽑았습니다.
자, 그레이 스완이 뭔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네 가지 경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했던 건데 하나를 보충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 스완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거죠.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회색 코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막 멀리서 다가온다고 해도 막 소리가 쿵쿵쿵쿵 막 울릴 정도죠. 회색 코뿔소는. 그래서 이 존재감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지만 막상 다가오면 무서워서 두려움이 커서 꼼짝 못하는 위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뭐 매크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리스크, 부동산 관련 리스크, 뭐 자영업 지금 몰락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레이 스완은 사실 회색 코뿔소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분이 돼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는 위험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엔비디아 리스크를 지금 들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시총이 지금 애플을 역전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총의 막 2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죠. 그런데 그게 평생 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언젠가는 떨어질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예측은 가능해도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대처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게 떨어지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화이트 스완은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겪어서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위기를 얘기합니다. 이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지만 그거를 뭐 따로 딱히 그거를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그냥 위기를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스완까지 네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뭐 신문에서 얘기가 나올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리뷰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내마녀의 날이 끝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파생시장에서는 내년도 거래가 되고 있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생시장 내마녀의 날 24년 끝 났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